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입니다. 첫째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연령과 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과 비행에 대한 관계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중기에서 말기의 범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 중기에서 청소년 말기의 최고점을 이룬 다음에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폭력범죄는 청소년 말기에서 성년 초기에 최고점을 이룬 다음에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집단적으로 범행을 하면은 눈에 잘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기의 비행들은 치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방어권에 대해서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때 오히려 방어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범에 비해서 순수한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 또 그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성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아주 좀 청소년들이 아직 순수한 측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가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죠. 청소년들이 눈에 잘 띄고 또 치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은 빨리 적발되고 즉시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의 좀 과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범죄가 일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성장 효과 또는 성숙 효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저항력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이죠. 또 자발적 소실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용어들이 32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이 비행 연령이
최초 비행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싹수를 보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아주 이런 심각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좀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보면은 좀 아동기가 있고 이제 청소년기가 있는데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보통 초기, 중기, 말기로 본다면은 요 부분 아주 좀 우리나라 지금 좀 적절하게 좀 비교를 하자면은 초등학교 정도에서 심각한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직업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경우보다도 높다는 것이죠. 보니까 통계상으로 보니까 제3범죄에 가담할 확률은 16세가 가장 높고 폭력범죄에 가담할 확률은 18세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료가 아니고 지금 미국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 만 16세 같으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보통 17, 18 정도. 폭력범죄가 만 18세, 미국 나이로 18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환산을 하면은 19, 2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이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3범죄도 가장 많이 하고 폭력범죄를 가지고 많이 하는 나이가 보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범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범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바로 직업적 범죄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왜 나이 들면서 범죄가 줄어들까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여러 가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의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손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범죄가 나이 들면서 감소하는 이유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경우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좀 제도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위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꼭 나이 든다고 인격적인 성숙을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학습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경험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죠. 경험을 해 보면은 안 좋은 나쁜 짓을 했을 때의 비용들은 자기한테 많은 손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 범죄가 많은 것은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아닌 청소년들도 범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측면들도 있죠. 청소년기에는 좀 친구들을 따라가지고 무엇인가 같이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청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가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행 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하지 않는 소년들이 있죠. 비행을 하지 않는 소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하고, 좀 비행을 하는 친구들이 워낙 얘네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런 측면도 청소년기에는 많이 일어나죠.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기에 많은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의 범죄율, 비행률도 높아진다는 것도. 또 최근에는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비행이라는 것이 좀 환경적으로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좀 가정의 기능들이 훼손된 이런 이제 결손 가정의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봤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청소년들의 비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사는 것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심지어는 학업 성취도 괜찮은 친구들이지만 이런 이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점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34페이지고 성별과의 비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과 비행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중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주로 다루어졌고요. 여자 청소년들, 그 소녀들의 범죄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남성과 이제 범죄성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남성성 가설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그 여자 청소년들, 소녀들의 범죄 행위는 아주 좀 남자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범행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들이 보통 뭐 남녀 공학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뭐 학교를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뭐 무슨 여중, 무슨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도 무슨 고등학교, 무슨 뭐 여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학교 교육을 많이 했었죠.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공학이 아닌 학교도 있죠. 그렇죠. 많이 이제 공학이 되고 그런 그렇게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만 있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꼭 이제 뭐 좀 여성스러운 친구들이 한두 명 있기 마련이고요. 또 여학생들만 모여있는 그런 학교에서도 보면 꼭 한두 명은 아주 좀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범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남성성 가설입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은 뭐 남자들이 좀 더 뭐 억세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학생들도 그에 못지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뭐 아주 격투기를 한다던가 이런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향 자체가 아주 좀 굳이 뭐 남성과 여성을 나누자면은 남성은 좀 더 거칠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런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매매와 가출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있어서 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의 그 폭력 범죄가 소녀들보다가 4배가 높다는 거죠. 4배, 일반적으로 4배가. 또 소년들의 재산 범죄가 소녀들보다가 2배가 높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문제는 이제 이런 소녀들의 그 비행률이 비행하는 비율이 많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범죄와 같이 아주 좀 거칠고 이런 행동들은 남자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최근에는 여자 청소년들도 무시무시한 이런 범죄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비행에도 관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출의 경우에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많다고 통계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종사자들이 남성들이 많다는 거죠.
경찰도 남성들이 많은데 이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마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들의 가출보다는 소녀들의 가출을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제로 소녀들이 훨씬 더 많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들이 가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고식 조사를 보니까 소년과 소녀들에서 자기보고식 조사를 보니까 공식 통계보다는 그 차이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통계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자기보고식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 청소년들도 제법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많지 않고 훨씬 더 공식 통계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식 기관에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체포율을 보면은 소년들에 대한 체포율이 소녀들에 대한 체포율보다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과 같이 이런 비행 청소년들을 대응하는 이런 형사사법기관의 사람들이 좀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녀들도 많은 비행과 관련되고 점점 높은 체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녀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의 특성상 좀 어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과 같이 서로 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좀 폭력적인 사람들 아니면 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 친밀감 있게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소녀들도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36페이지 정도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런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에 이런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그러면 남자, 여자가 태어나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좀 사회와 가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거 보면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사회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대치죠. 사회화는 어떻게 보면 기대.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좀 거칠어야 된다. 남자는 또 대담해야 된다. 또 자기 주장을 또 강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또 능동적이어야 된다. 또 비행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이렇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또 소녀들의 경우에는 이와 좀 반대되게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좀 정숙해야 되고 보다 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시키는 거 잘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남성들은 좀 더 이렇게 범죄성과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보는 관점은 이게 이런 사회의 차이가 아니고 좀 성향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향. 오히려 소녀들이 훨씬 더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성이 덜하고 또 동정심도 그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행에 덜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행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어떤 그 피해가 가는지 자기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년들은 아주 독립심 있게 키워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녀들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여럿이 같이 이렇게 키워지는 경우가 많고 또 소년들은 폭력을 할 때 뭐 그 주로 그런 물리적으로 공격을 할 때 폭력과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공격성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소녀들은 공격성이 좀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따처럼 은근히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좀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그 소년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들어오고 뭐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이 소녀들의 공격은 은근히 뭐 말로 한다든가 뭐 안 좋은 소문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피하던가 왕따를 시키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 소년과 소녀들의 그 공격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